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건설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국내 해외 모두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즘에 건설 업종들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모멘텀이 살아 있음을 체크해 주시고 계신데 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전망이 좋다고 하니까 또 어떤 종목일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지금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건설 업종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건설 업종 중에서도 오늘은 GS건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11월 22일 한화투자증권, 11월 24일 키움증권, 11월 30일 유한타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S건설은 브랜드로 따지고 본다면 자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국내 해외에서 모두 좋은 GS건설이라고 오늘 제목을 좀 뽑아보았습니다.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수주 잔고가 경쟁사 타사 대비 높은 기업이 GS건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대적 금액으로도 그리고 비중으로도 타사 대비 주택 비중이 높은 기업이 GS건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다니시다가 아파트 브랜드를 볼 때에 DLENC는 자이는 여러 가지로 하나씩 매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실 때에 눈에 더 많이 보이는 기업이 어디일까? 그리고 공사 현장이 있다면 눈에 더 많이 띄는 지역이 어디일까? 지역별로 또 편차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런 투자자의 시선으로 하나하나 보는 것도 재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도로에서 다니시다가 자동차, 전기차 비중이 예전에는 내 주변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으면 2대, 3대 보일까 했는데 지금은 6대가 넘어가네? 라는 것도 시장과 산업의 방향성,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보셔도 투자자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을 꾸준하게 열어놓고 본다면 올해 저점 구간은 약 35,500원 언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중 저점을 갱신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GS건설의 연중 저점은 1월 이후에 3월 시장의 하락과 함께 연중 저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건설 업종 섹터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선 불확실성이 먼저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와 관련된 영향들이 있고 대선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택 분양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내년으로 이월되고 있다라는 모습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올해 한 해로 따진다 그러면 전강후약의 모습이 보이는데 대부분의 건설주들이 연중 저점을 이 시기에 이탈을 하거나 연중 저점과 맞닿아 있거나 했는데 거의 유일하게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연중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와준 그런 기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S건설을 그래도 눈여겨보는 기관이나 아니면 개인이나 이 조정이 오면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심리가 좀 더 강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차트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GS건설을 보실 때에도 사고 싶은 사람이 그래도 더 많은 기업이 아니었나라는 모습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릴 부분들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그럼 잘 버틸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부진했던 매출이 내년으로 그대로 이월되기 때문에 올해 매출 기저로 내년은 그것이 기저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기대 심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해외 모두 다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내는 재개발, 재건축, 그중에서도 수주 잔고가 으뜸인 기업이 GS건설이다. 그리고 해외는 신사업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모습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수주 목표가 5조 1천억 원
규모입니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높아진 목표 금액인데요. 이니마, 모듈러 등 신사업 수주가 3조 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호주 인프라 쪽으로 2조 8천억 원 이미 수주를 하며 대규모 성과를 달성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해 해외 수주 목표 금액이 5조 1천억이다. 이것을 달성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도 주가 상승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느냐 아니면 지금의 속도를 유지하느냐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주에서도 후속 프로젝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대기 중에 있고요. 싱가포르, 지하철, 필리핀, 철도 여기에도 상업 입찰 후 결과를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브랜드 파워 자의 말씀을 드렸고요. 국내 주택 수주 잔고 여전히 좋고 해외에 있어서도 신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목표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설주들은 연중 저점을 이탈하면서 반등을 했지만 GS건설은 연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데에는 이러한 이유들이 다 있구나라는 모습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네, GS건설만이 유일하게 연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시도했다라고 말했는데 그런 이유가 더 강하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가 탄력도 경쟁사 대비해서 좀 크게 움직일 것 같은데 GS건설에 대한 주가 모멘텀도 체크해 주시죠.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지만 한 번 더 키워드로 꼽아보면 이연 수요, 그리고 주택 사업 비중 높고 해외 신사업이 활발히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3분기 모든 건설주들이 그랬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매출액은 2조 1,7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1,5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하면서 어닝 쇼크를 맞았습니다. 어닝 쇼크를 맞은 이유를 또 살펴보면 싱가포르 본드콜 관련해서 537억 원, 바레인의 LNG 터미널 발주처 지체 보상금으로 1,430억 원, 해외 비용과 플랜트 인력 조정에 따른 일시 일회성 비용이 1,000억 원 정도 영업이익 삭감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3분기 모든 건설사들이 유사한 모습으로 일회성 비용들 포함해서 좀 악재를 떨어내는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요. 3분기 일회성 비용을 그렇다면 소거를 하고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과연 실적은 어떠했는가 한번 보면요. 매출 총이익률이 플랜트는 12.5%, 인프라는 4.6%, 건축과 주택 부문에서는 매출 총이익률 22%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비용으로 어닝 쇼크를 맞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플랜트, 인프라, 건축, 그리고 주택 부문을 보았을 때에는 고마진 성장성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 3분기는 공사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GS건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년도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실적은 10조 2천억 원, 전년 대비 12% 증가가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9,7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는 내년도 실적입니다. 이렇듯 뚜렷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도 연 저점을 깨지 않고 빠른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을 저점으로 주택 분양 증가 지속되고 있고요. 여전히 주택은 부족하다, 공급은 부족하다라는 기조 아래 조정이 나오거나 V자 하락이 나왔을 때 V자 반등을 기대하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뭔가 접근하기에 매력적인 섹터가 건설이다. 그리고 그 건설은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대선 이후까지는 좀 진득하니 보실 필요가 있는 sek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택과 건축 부문 중심의 매출이 높고 확대되고 있고 원가율도 낮아지고 있는 우호적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주택 부문 원가율이 19년도에는 81.9%, 20년도에는 76.8%, 21년도에는
78에서 80% 사이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율은 19년 대비 20년도가 낮아지고 그리고 그 낮아진 원가율을 지속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강화된 재건축 기준에 의해서 통과된 단지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부분들도 오세훈 시장의 추인과 함께 재건축 부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년도 대선 이후에 주택 정책에 대한 대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섹터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대선 이후까지 보자는 말씀 이어가고 싶고요. 주택 수주잔고 중 정비사업 물량이 60%를 차지하는 기업이 GS건설입니다. 정비사업 수주잔고 매출 속도 빨라질 것으로 대선 이후 불확실성과 함께 기대감이 있고요. 자이라는 브랜드 있잖아요. 그 브랜드 선호도가 여러 기업들 중 그래도 높은 편에 속한다. 그리고 정비사업 수주에 이 브랜드 파워가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높은 건축 주택 부문 매출 성장성 지속되고 있고요. 이 성장성은 6개 분기 연속으로 매출 총 이익률이 20%를 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근거로서 증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해외 수주가 모두 좋고 이익 체력이 탄탄하고 매출 총 이익률이 20%를 넘어가고 있고 낮아진 원가율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유자분들도 그리고 신규 접근을 위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대선 이후까지 좀 보시고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주택 관련된 이 건설 관련된 건축 섹터는 조금 더 빛을 볼 때까지 가져가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에서도 오늘은 GS건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